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달걀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먹었어요 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달걀 후라이나 달걀말이 또는 삶은 달걀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매일 먹어도 괜찮겠지. 혹은 단백질도 많고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에 좋다고 드신 달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60세 이후 분들 말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60세 이후에는 달걀을 잘못 먹으면 심장을 위협하고 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차 내과 전문의 72세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달걀 요리를 드시나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응급실에서 환자분을 만났거든요. 72세 박정환 어르신이셨어요.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찜 3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든다더라며 정말 성실하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구토 증세까지 있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죠.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큰일은 막았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달걀을 먹었는데 이게 왜 독이 된 거예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달걀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6에서 7g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박정환 어르신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이 과연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노년의 달걀 섭취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런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놓치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달걀을 현명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나이예요.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이런 영양소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져요. 먼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의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 기능도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장 운동도 느려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달걀을 많이 먹으면 박정환 어르신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달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달걀의 영양소와 만나서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만들어내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엽산과 달걀의 비타민 B12가 만나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박정환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럼 달걀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단백질이 6에서 7g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육을 만들고 상처를 치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모두 필요한 거거든요. 비타민도 정말 풍부해요. 비타민 어는 눈 건강에 좋아서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중 하나인데 달걀로 보충할 수 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늙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요. 특히 비타민 B12는 정말 중요한데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엽산은 혈관 건강에 좋아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미네랄도 풍부해요. 철분이 들어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고 이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달걀 노른자에는 정말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어요. 이건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달걀이 정말 완전 식품이 맞죠. 박정환 어르신도 이런 좋은 영양소들 때문에 더 많이 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만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박정환 어르신이 매일 달걀 3개를 드시면 단백질이 20g 가까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라면 문제 없겠지만 72세의 위장에서는 이걸 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거죠. 콜레스테롤도 문제였어요. 달걀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186mg 정도 들어있어요. 3개면 560mg인데 하루 권장량이 300mg 이하거든요. 거의 2배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몸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했어요. 하지만 5년을 계속 그렇게 드시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담낭에도 부담이 가서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문제는 먹는 방법이에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정말 많아요. 이 비타민 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23배 높여줘요. 그러니까 같은 달걀을 먹어도 더 많은 철분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토마토는 어떨까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빨간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달걀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특히 달걀의 지방 성분이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시금치와 달걀의 조합도 환상적이에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많고 달걀에는 비타민 B12가 많아요.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혈관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들, 즉
비타민 A, D, E의 흡수를 도와줘요. 당근과 달걀도 좋은 조합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달걀의 지방과 만나면 비타민 O로 더 잘 변환돼요. 행복 노후 건강 채널에서는 이런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20세 대학생 김누리 군과 72세 박정환 어르신이 같은 달걀을 먹으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세 김누리 군이 달걀 3개를 먹으면 30분 후에 위산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단백질 분해가 시작돼요. 1시간 후에는 소화가 완료되고 영양소가 흡수되죠. 2시간 후에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컨디션도 좋아요. 하지만 72세 박정환 어르신은 어떨까요? 30분 후에도 위산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덩어리 상태로 남아 있어요. 1시간 후에도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위에 머물러 있고요. 2시간 후에는 더부룩함과 트림, 불편감이 생기죠. 5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소화가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70% 정도로 줄어들어요.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하죠.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달걀 단백질을 쉽게 분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부족해지니까 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젊었을 때는 달걀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와도 간에서 알아서 조절했어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만드는 걸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의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세 번째 변화는 장 운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을 빠르게 소화시키고 배출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의 근육도 약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져요.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처리하기 더 어려워져요. 네 번째 변화는 담낭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예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소화액이죠.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젊었을 때는 담낭에서 담즙을 충분히 내보내서 이 지방을 잘 소화시켰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담낭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이런 변화들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젊었을 때는 새 차였어요. 엔진도 좋고 기름도 잘 태우고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10년, 20년 탄 중고차와 같아요. 엔진도 예전만큼 힘이 세지 않고 기름도 예전만큼 잘 태우지 못해요. 부품들도 조금씩 달아있고요. 이런 중고차에 고급 휘발유를 잔뜩 넣는다고 해서 새 차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제가 만난 다른 환자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달걀 흰자만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달걀 흰자 5개씩을 드셨어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6개월을 그렇게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까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있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서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 사용한 후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게 신장의 역할인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도 떨어져요. 그런데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69세 김철수 어르신은 생달걀이 더 영양가가 높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생달걀 2개씩을 드셨어요. 3개월 후에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있었어요. 생달걀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거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달걀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달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핵심은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먹으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니어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달걀 섭취법이에요. 박정환 어르신도 퇴원 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첫 번째 비법은 위장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달걀을 드시면 안 돼요.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을 갑자기 깨우면 부담이 되거든요. 달걀을 드시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위산 분비가 서서히 활발해지고 위장 근육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박정환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정말 속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달걀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두 번째 비법은 완벽한 조리법이에요. 60세 이후에는 반숙 삶기가 최고예요. 물이 팔팔 끓으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를 재세요.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왜 반숙이 좋을까요? 흰자는 완전히 익어서 세균 걱정이 없고 노른자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쉬워요. 완전히 익힌 달걀은 딱딱해서 소화하기 어렵고 생달걀은 세균 위험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스크램블도 좋은 방법이에요. 달걀에 우유나 물을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천천히 익히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워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리법도 있어요. 후라이는 기름에 튀기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 때문에 소화 부담도 커지고요.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도 너무 딱딱해서 소화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비법은 황금 타이밍이에요. 달걀을 드신 후에 바로 오렌지 주스나 녹차를 마시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정말 안 좋아요. 오렌지 주스의 구연산이나 녹차의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에 드세요. 그리고 달걀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기 3시간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비법은 나이별 맞춤 섭취량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60에서 65세 분들은 하루 1개 또는 이틀에 3개 정도가 적당해요. 66에서 70세 분들은 하루 1개 또는 격일로 1개씩 드세요. 71에서 75세 분들은 주 3, 4회 한 번에 1개씩이 좋고요. 76에서 80세 분들은 주 2, 3회 한 번에 1개씩 드시면 돼요. 80세 이상 분들은 주 2회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노른자를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노른자는 2, 3개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다섯 번째 비법은 시너지 음식과의 환상조합이에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2, 3배 높아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달걀의 철분 흡수를 극대화시켜요. 달걀, 브로콜리 볶음이나
달걀찜에 브로콜리를 넣어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토마토의 리코펜이 달걀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5배까지 높아져요. 토마토 달걀 볶음은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시금치의 엽산과 달걀의 비타민 B12가 만나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요. 시금치 달걀국이나 시금치 오믈렛을 추천해요. 아보카도와 달걀도 좋은 조합이에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 A, D, E 흡수를 도와줘요. 아보카도 달걀 토스트는 완벽한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근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달걀의 지방과 만나서 비타민 O로 잘 변환돼요. 당근 달걀 볶음을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양파와 달걀의 조합도 훌륭해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커져요. 양파 달걀찜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간단한 레시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용 영양 달걀죽은 밥 반 공기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달걀 1개를 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소화가 정말 잘 되거든요. 점심용 무지개 달걀찜은 달걀 1개에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를 잘게 다져서 넣고 찜을 만드시면 돼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좋아요. 간식용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은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돼요. 리코펜 흡수가 극대화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안 좋거든요. 치즈와 달걀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과다해져요. 가끔 조금씩은 괜찮지만 매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흰빵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통밀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혹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세요? 달걀 양을 줄이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부족한 단백질은 다른 음식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두부나 콩류, 생선, 닭가슴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생선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들은 달걀만큼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두부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우면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해요. 닭가슴살도 좋지만 우리 나이에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박정환 어르신도 이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토마토와 함께 반숙 달걀 1개를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4번만 드시고 계세요.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시고요. 결과가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이 30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소화도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달걀 먹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세요. 전에는 의무감으로 달걀을 억지로 먹었는데 이제는 달걀 먹는 날이 기다려져요. 토마토와 함께 만든 스크램블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완전 식품이 맞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자연이 만든 보물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변해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느려지고 담낭 기능도 약해져요. 박정환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었던 달걀이 오히려 콜레스테롤 300, 담낭 문제로 응급실에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달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시니어를 위한 달걀 섭취 5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위장 깨우기예요. 달걀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소화 준비를 하세요. 둘째, 반숙 조리법이에요. 6분 30초 반숙 삶기나 부드러운 스크램블로 드시고 후라이는 피하세요. 셋째, 황금 타이밍이에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달걀 후 1시간 뒤에 음료를 마시세요. 넷째, 나이별 적정량이에요. 60대는 하루 1개, 70대는 주 3, 4회, 80대는 주 2회로 조절하세요. 다섯째, 시너지 음식이에요.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와 함께 드셔서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세요. 시금치, 아보카도, 당근, 양파, 통밀빵, 올리브오일, 두부, 생선, 닭가슴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일주일 동안 건강한 단백질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간단한 요리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초간단 브로콜리 달걀찜은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달걀 1개 풀고 브로콜리 작은 조각들 넣고 물 2숟가락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시면 끝이에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은 팬에 토마토 반 개 먼저 볶고 달걀 1개 풀어서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시금치 달걀국은 물에 시금치 한 줌 넣고 끓이다가 달걀 1개 풀어서 넣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아보카도 달걀 토스트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주시고 반숙 달걀을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미지근한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혹시 주변에 달걀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전해주세요. 특히 박정환 어르신처럼 달걀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께는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식습관 일기를 써보세요. 달걀을 언제, 어떻게 드셨는지, 그리고 몸의 변화는 어떤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2, 3주 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꾸준히 공부하세요. 행복노후 건강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달걀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박정환 어르신의 근황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6개월 전 응급실에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들었던 박정환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지난주 정기 검진 결과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정상이 되었고 소화도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변비도 해결되었고 체력도 오히려 더 좋아지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제 달걀 먹는 게 행복하다고 하세요. 전에는 달걀을 의무적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게 먹어요. 토마토랑 같이 만든 스크램블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달걀 없는 날에 먹는 생선이나 두부도 맛있더라고요. 박정환 어르신 부인분도 말씀하시길 영감이 식사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먹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뇨가 있는데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고혈압 약을 먹는데 달걀과 상관없나요?
우유와 달걀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달걀 노른자를 먹어도 되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도 환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조언도 가능한 한 해드리려고 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달걀 하나를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박정환 어르신처럼 건강하게 달걀 먹는 재미를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드시면 되거든요. 오늘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노후건강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